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142페이지 무효행의 추인이 나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좀 핵심적인 걸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고 판례도 좀 보셔야 되지만 제가 정리해드린 것만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면 충분히 시험 문제는 맞힐 수가 있어요. 일단 무효행의 추인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추인이란 말은 나중에 인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받아들이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일단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불가능한 경우를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안 되는 경우다 이거죠. 첫째, 반사회적이어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왜요? 나쁜 짓이니까요.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일종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없냐면 추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번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은 못하지만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에도 추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더 있지만 일단 추인할 수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가능한 경우도 조심할 것은 새로운 법률행위가 될 뿐이라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효라는 말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실제로는 인정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무효행위는 추인할 수 없고 추인한다 그래서 그 행위 자체가 유효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의미냐? 다시 새롭게 법률행위를 다시 한 것으로 보겠다는 거죠. 따라서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는 말은 행위 자체가 무효에서 유효로 뒤바뀌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새롭게 다시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겠다는 의미예요. 그 말은 소급표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소급표가 없어요. 조심할 것은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서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한데 뭐가 있느냐?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통정 허위 표시여서 무효인 경우. 두 번째, 비진의 표시, 진이 아닌 의사 표시여서 무효인 경우. 세 번째, 의사 무능력입니다.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죠. 요 세 가지는 추인할 수 있지만 추인한다 그래서 행위 자체가 유효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고요. 소급하지 않고 특약으로서 소급시키는 건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가능하고요. 소급해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행위 자체가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유동적 무효죠. 하나입니다. 무권 대리행위죠. 무권 대리행위는 본인의 입장에선 뭐예요? 무효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면 소급해서 뭐가 됩니까? 유효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교재는 주된 내용이 뭐죠? 여기서 나와 있죠. 그죠? 여기 나와 있는데 꼼꼼히 좀 읽어보시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교재 144페이지 오시면 대표 예제가 나오거든요. 한번 풀어볼게요. 추인하에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인 법률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그러면 결국은 불가능한 경우를 찾으라는 얘기죠. 반사회적 법률행위와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강행법규 위반을 찾으면 되는데 기억, 불공정한 법률행위 나와 있네요. 니은,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는 3번이죠? 아니고 D가 불법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인데 불법 조건이라는 말은 조건이 반사회적이라는 얘기거든요. 요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없다. D급 추인할 수 없고요. 1번 통정허위 표시는 뭐죠? 요거죠. 따라서 답은 기억 D급해서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법률행위의 취소가 나옵니다. 일단 취소란 뭐죠? 일단은 유효하지만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화가 되는 것이 뭐죠? 취소다. 따라서 취소는 유효하긴 한데 뭐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취소는 뭐가 되는 거죠? 유동적 유효가 되는 거죠. 과거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온 적이 있었냐면 다음 중 그 효과가 확정적이지 않은 것은, 결국 그러면 뭘 찾으라는 거죠? 유동적인 거를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수험생분들은 유동적인 걸 찾으라고 하니까 자꾸 유동적 무효만 떠오르신 거예요. 틀리셨죠? 뭐도 찾아야 돼요? 유동적 유효도 찾고 뭐예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도 그 효과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유동적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의의고요. 2번 취소와 구별 개념에서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철회가 나와요. 철회는 뭐죠?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거죠. 그래도 이미 효과가 발생한 취소와는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하는 건 뭐예요? 철회고, 효과가 발생된 후에 하는 것은 뭐예요? 취소다. 이렇게 되고요. 2번 해제와의 차이점이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해제를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 해제와 취소와의 차이점은 언제 볼 거냐면 계약법 할 때 자세히 볼 거예요. 근데 하단에 해지도 계약법에서 봐야 될 내용인 거죠. 넘겨보시면 취소의 종류해가지고 146페이지에 협의 취소와 광해 취소가 나와 있는데 광해 취소는 볼 게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민법상 뭐만요? 협의 취소만이 원칙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재판상 취소해가지고 3번에서 취소는 원래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 상관이 없는데 재판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교재에 나와 있는 얘들은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좀 이따 나오겠지만 사해 행위를 이유로 한 채권자 취소권은 재판을 통해서 한다는 거 하나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번 취소권에서 뭐가 나옵니까? 취소권자가 나오죠. 자, 여기서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일단 취소에 대해서 먼저 뭘 생각해 볼까요? 취소 사유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째,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라면 취소할 수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기를 당한 사람. 세 번째, 강박을 당한 사람. 네 번째, 착오를 일으킨 사람. 다시 말하면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죠. 그래서 취소 사유는 총 4가지입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하지 않습니다.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한 의사표 취소는 제3자가 선인 경우에는 보호가 돼요. 따라서 무효와 달리 취소는 넷 중에 3가지가 선의 제3자를 보호하니까 절대적 취소가 원칙인 것이 아니라 거꾸로 상대적 취소가 원칙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취소는 무효와 달리 원칙적으로 선의 제3자를 뭐 하는 거예요? 보호한다는 거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 나와 있는 거죠. 자, 이런 4가지 사유 중에 한 가지 사유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데 누가 취소할 수 있느냐? 취소권자. 첫째,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하면 제한 능력자 본인도 스스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신의성실의 원칙상 인정되는 금반원의 원칙이 제한 능력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미성년자가 오늘 매매 계약을 하고 다음날 아저씨 저 미성년자예요. 취소할래요. 하는 게 뭐예요? 가능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반대되는 언행이 금지가 되지만 누구는요? 미성년자 같은 제한 능력자는 반대되는 언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사기를 당한 사람, 강박을 당한 사람,
착오를 일으킨 사람,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 자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취소할 수가 있는데 유의하실 것은 이들의 대리인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조심할 건 또 뭐냐면 기억나시나요? 임의 대리인은 임무를 완수하면 시킨 일 하면 대리권이 뭐가 되죠? 소멸된다. 따라서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행위를 뭐하지 못해요? 취소하지 못하죠. 다시 말하면 대리는 취소할 수가 있는데 임의 대리인이 취소하려면 별도의 특별수권이 존재해야 비로소 취소할 수 있다는 거 조심하시고, 헷갈리면 임의 대리는 뭐 할 수 없다고요?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들의 승계인도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해요. 승계인은 매수인과 같은 특정 승계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상속인과 같은 포괄 승계인일 수도 있고, 아무튼 특정 승계이든 포괄 승계이든 승계인은 다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취소권자가 세 번째 누구한테 취소하느냐? 취소의 상대방이 문제가 되는데, 이 취소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원래의 법률행위 상대방이 취소의 상대방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거와 취소권자와 상대방을 결합해서 시험 문제를 잘 냅니다. 먼저 조심할 것은 취소권자가 총 4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말은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중 누가 취소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한 사람만 찾지 말고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한 사람만 찾으면 틀려요. 그 다음에 취소의 상대방은 원래의 법률행위 상대방이라는 말은 취소하고자 하는 그 법률행위 상대방만이 취소의 상대방이라는 거예요. 승계인이나 또는 사기친 놈이냐 강박한 놈, 이 놈이 취소의 상대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취소의 상대방은 반드시 한 명이에요. 그래서 취소의 상대방이 여러 명이 나오는 지문은 일단 다 뭐예요? X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취소의 상대방은 취소하고자 하는 그 법률행위 상대방에게만 하는 거니까 한 사람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문제 풀 때 빨리 풀어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뭘 했냐면은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왜 했냐면 병이란 놈이 사기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고요. 을이 또다시 정한테 팔아먹고 정한테 뭘 해줬냐면 등기를 해줬어요. 자, 갑이 지금 사기당했다는 이유로 요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싶어요. 누구한테 하느냐? 취소하고자 하는 그 원래 법률행위 상대방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을한테 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현재 권리자인 정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사기친 놈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 취소하고자 하는 그 법률행위 상대방에게만 뭐합니까? 취소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내용이 교재 148페이지까지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149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대표 예제가 나와요. 한번 풀어볼까요? 갑은 결혼 예물로 받은 결혼 반지를 모조품으로 오인하여 을에게 헐값으로 매도하였다. 을은 다시 그것을 병에게 매도하고 병은 다시 정에게 매도하였다. 후에 그것이 진품인 것을 안 갑이 매매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고자 한다. 그 취소는 누구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가? 자, 취소의 상대방은 누구라고요? 취소하고자 하는 그 원래 법률의 상대방이죠. 그러면 갑은 지금 뭘 취소하고 싶냐면 을에게 한 매매, 갑과 을 간의 매매를 사기였다는 이유로 취소하고 싶은 거니까 답은 뭐죠? 1번 을에게만 할 수 있다. 이게 답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번 취소 효과가 나옵니다.
소급적으로 뭐가 돼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취소한 후에는 이행을 했다면 그것은 부당이득이니까 뭘 해야 돼요? 돌려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유의하실 것은 제한 능력자에게는 제한이 있어요. 제한 능력자는 전부를 부당이득으로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이 범위 내에서만 돌려줘야 된다는 점 조심하시기 바라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죠.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니까 이행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부당이득으로서 뭘 해줘야 돼요? 반환을 해줘야 된다. 다만 이행한 사람이 제한 능력자라면 전부를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범위 내에서요? 현존하는 이 범위 내에서만 반환한 것으로 반환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이제 요걸 가끔 내요. 현존유익이 뭐냐. 우리 판례는 음주, 가무, 도박, 줄여서 유흥비로 탕진한 것만 소비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따라서 병원비를 냈다, 생활비로 지급했다, 또는 학원비를 냈다 같은 건전하게 소비한 것은 소비된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이익으로 평가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이해하냐면요. 이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병원비로 50만 원을 썼어요. 그러면 이 50만 원은 그 돈에서 나간 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돈이 없었다면 다른 돈에서 나갈 돈이거든요. 따라서 그 돈에서 나가기 때문에 다른 돈에서 그만큼 뭐가 돼요? 세이브되고 절약이 되니까 뭐로 이해하냐면 현존하는 이익으로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상식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기억해 두시되 다시 말씀드릴게요. 유흥비로 탕진하는 것만 뭐가 돼요? 소비가 되고요. 건전하게 쓰는 것은 소비된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이익으로 평가됨을 항상 뭐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이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요. 150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일부 취소가 나옵니다. 무효와 똑같습니다. 일부를 취소하게 되면 전부가 쌍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일부분이 가분성 다른 부분과 분리할 수 있고 아니면 특정성이 있고요. 거기다가 그러한 취소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이 얘기거든요. 판례도 그런 취지예요. 중요한 판례들은 아닙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부를 취소하면 전체가 쌍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부만의 취소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일부 취소와 일부 무효는 똑같게 이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151페이지 오시면 이제 4번 해가지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뭐가 나오고 있냐면 추인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일단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요. 일단은 유효하지만 취소하게 되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유동적 무효예요. 근데 만약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을 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냐면 취소할 수가 없게 되니까 이제는 유동적 유효가 아니라 확정적 유효로 뒤바뀌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은 일종의 뭐가 되냐면 취소권의 포기로서 평가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15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추인의 요건에서 맨 밑에 1번 추인권자가 나오고 넘겨보시면 내용들이 나와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추인은 아무나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사람이 할 수 있는데 누가 할 수 있냐면 취소권자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취소권자는 취소도 할 수도 있고 무엇도요? 추인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취소권자가 추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같은 제한 능력자라면 제한 능력인 상태에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원인이 종료가 된 후에 해야 된다. 능력자가 된 후에야 비로소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가 있고요. 또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자 취소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추인을 하려면은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된다.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할 수가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자,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를 당해가지고 아직도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나 취소하지 않겠다, 추인하겠다, 이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취소하지 않겠다, 추인하겠다는 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 상태에서 뭐가요? 벗어난 후에 사기당한 줄 알면서 나 취소하지 않겠다라고 해야지 비로소 뭐가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권에도 추인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에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인 줄 알면서 해야 되고요. 4번 누구한테 합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해야 되겠죠. 효과. 더 이상 취소할 수가 없다. 유동적 유효가 아니라 뭐로 바뀌는 거죠? 확정적 유효로 바뀌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2번 수인의 취소권자가 있는 경우인데 취소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한 사람만 추인하면 더 이상 취소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가지고 미성년자도 취소권자고요. 친권자도 뭐냐면 취소권자잖아요. 근데 친권자, 법정대리인이 뭐 했어요? 추인하면 이제는 미성년자도 더 이상 뭐 하지 못해요? 취소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취소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한 사람만 추인하면 취소권이 소멸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이제 5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법정 추인이 나와요.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요 추인을 꼭 명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묵시적으로 추인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 묵시적 추인을 우리가 따로 뭐라 그러냐면 법정 추인이라고 하고요. 이 법정 추인, 묵시적 추인도 물론 언제 해야 됩니까?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다만 유의하실 것은 교재에 총 6가지 사유가 있는데 6가지를 머리글을 따서 외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줄여보는데 이행과 관련된 행위와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는 법정 추인, 묵시적 추인인 겁니다. 자, 이런 얘기죠. 제가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 상태에서 벗어났습니다. 사기당한 줄 알아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취소를 해야 되는데 별말 안 하고 이행을 해요. 뭐 하지 않겠다는 거죠? 취소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또는 제가 사기를 당했으면 취소를 하고 취소를 하면 부당이득으로서 뭘 해줘야 돼요? 반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사기당한지 뻔히 알면서 그거를 단대에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아, 이놈 취소할 마음이 없겠구나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따라서 넓게 이행과 관련된 행위와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가 원인이 종료된 후에 이루어졌다면 법정 추인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할 수 없는 거죠?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요. 여기서 이행을 청구한다, 권리를 양도한다 같은 것이 법정 추인이 되려면 취소권자가 해야 돼요. 상대방이 하는 것은 법정 추인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사기당한 제가 사기당한 줄 알면서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추인이겠죠. 사기친 놈이
저한테 이행을 청구하는 건 뭐가 아니에요? 추인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기당한 제가 사기당한 줄 알면서 팔아먹는 건 뭐예요? 추인이겠지만 사기친 놈이 저한테 뺏은 물건을 다른데 팔아먹는 거는 뭐가 아니죠? 추인이 아닌 거죠. 따라서 이행을 청구하거나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추인되려면 누가 해야 됩니까? 취소권자가 해야 되고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더 이상 뭐가 아닙니까? 추인이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나와 있고요. 넘겨보시면은 대표 예제가 나와 있죠. 두 개가 나와 있는데 풀어볼게요. 갑이 을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하였다.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하는 경우죠. 자, 그럼 보자고요. 1번 갑이 을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했어요. 이행의 청구를 누가 했습니까? 사기친 놈이. 그죠? 따라서 이건 뭐가 아니에요? 법정 추인이 아니죠. 2번 갑이 을에 대한 대금 채권을 병에게 양도했어요. 권리를 양도했죠. 누가요? 사기친 놈이. 따라서 이것도 뭐가 아니에요? 추인이 아니겠죠. 3번 갑이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제공했어요. 사기친 놈이 이행하는 것도 뭐가 아니에요? 추인이 아니겠죠. 답은 4번인데 기망 상태에서 벗어난 을이 이의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했어요. 그러면 을은 사기를 당한 사람이고요. 기망 상태에서 벗어났다는 말은 원인이 종료된 후에 뭘 했어요? 이행을 했다는 얘기니까 뭐가 되겠어요? 법정 추인이고 답은 뭐죠? 4번인 거죠. 5번 을이 매매계약의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 청구권을 정액이 양도했어요. 그러면 사기당한 을이 양도했나요? 권리를 양도했나요? 조심할 것은 이것은 취소하게 되면 갖게 되는 권리를 양도한 거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취소를 함을 전제한 것이니까 취소권의 포기가 아니므로 뭐가 아니에요? 법정 추인이 아닌 거죠.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밑에 문제가 작년도 시험 문제입니다. 쉬워요.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2번은 X예요. 왜냐하면 좀 이따 말씀드리겠다. 50개 나와 있죠. 취소권은 행사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따라서 2번은 X고요. 언제부터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또 추인이 가능한 날, 원인이 종료된 때부터는 3년이니까 1번도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 제한 능력자는 받은 이익의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된다. X입니다. 제한 능력자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되고요. 4번 법정 대리 추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X입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제한 능력자나 능력자가 된 후에야 추인할 수 있지만 법정 대리는 당연히 그러한 제한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친권자다 그러면 아들이 미성년인 상태에서도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으니까 요 지문도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의 이행 청구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본다. 맞죠? 취소권자가 스스로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뭐가 돼요? 추인이 되므로 옳은 것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두 문제만 정확하게 이해된다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 우측에 이제 마지막으로 취소권의 소멸이 나와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무효는 한 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지만 취소권은 행사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방금 풀어본 문제에서도 지문이 나왔지만 두 가지 기간 중에서 하나라도 끝나게 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어요. 언제? 3년짜리 언제? 어떻게? 추인할 수 있는 날. 원인이 종료된 때부터 3년이고요. 또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게 되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가 없는데 조심할 것은 이 규정은 소멸시효가 아닙니다.
제척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제척기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안 하는 이유는 뭐 시험범위 아니기도 한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형성권의 행사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제척기간이 뭐라고요? 형성권의 행사기간. 자, 취소권은 대표적인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뭐예요? 형성권이고, 따라서 소멸시에 걸리지 않지만 행사기간에 제한이 있는데 그걸 기간은 뭐죠? 제척기간이라고 하고, 기간은 법률행위 시부터는 10년, 추인이 가능한 때부터는 3년이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끝입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